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도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자기를 만드는 다양한 기법 중 하나인 열리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문 기법이란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 색의 흙을 활용해서 불규칙한 문양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대리석과 같은 문양이 도자기에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서양에서는 이 기법을 마블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의 마블이란 대리석을 뜻하는데요. 그 구조물 표현의 문양을 마블링이라고 하여서 서양에서는 열리문 기법을 마블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마블링 기법은 회화 분야에서 먼저 발생을 하였는데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활용해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정착이 된 기법입니다. 도예 분야에서의 마블링 기법은 열리문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네리하게, 마블링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리문 기법은 마블웨어 기법, 에깃웨어 기법, 트레일링 기법 등 다양한 열리문 기법으로 상용화가 되었는데요. 산업화 이후 대량 생산이 어려운 열리문 기법은 산업도자 쪽이 아닌 공방도자의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열리문 기법은 우리나라의 고유 기법이 아닌 서양에서 먼저 시도한 기법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유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때 도자기의 형태는 아니었고 토기 형태로 만든 열리문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이후 색화장토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16세기 이후부터 대리석 모양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연료와 기술의 개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열리문 기법이 당나라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 중국 문화에서 가장 열리문 기법이 발전했던 시기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였습니다. 이때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색의 소지, 흙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드는 방식에서 유래되어 교태자기, 교태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보다 열리문 기법의 수용 시기가 늦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전통 기법으로 발전시키면서 먼저 열리문 기법을 통해 도자기를 제작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수준 높은 열리문 기술을 가진 나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열리문 기법의 영어식 발음인 네리에이지는 열리문을 표현하는 일본식의 표현 네리하게의 발음과 유사하게 되었는데요. 열리문 기법을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서 일본의 명사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일본이 열리문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열리문 작업이 활발해져 명칭과 기술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청자에서 최초로 열리문 기법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는데 이때 도자 기술의 하나인 열리문도 유입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예 이론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